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오늘은 상가점포를 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오랜 기간 직장을 다니시다가 퇴직하시고 뭐라도 하시려는 분들과 본인이 하고픈 아이템으로 창업에 뛰어든 젊은 층 등 모두 다 새로운 꿈을 위해서 힘들게 모아온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 꿈을 이룰 사업장이 상가점포일 겁니다. 사업 아이템에 따라 위치, 규모, 임대 조건 등 다양한 상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가를 구하는 전체적인 과정과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상가 구하시고 성공적인 사업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실제 상가점포 구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식당, 음식점, 제과, 제빵, 커피숍, 학원, 체육시설, 유흥업소, 판매시설 등 다양한 업종이 있는데요. 또한 각 종목마다 하는 입지 조건이 또 다양하고 다 본인이 직접 무엇을 어디서 해야 할지 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창업 컨설팅, 프랜차이즈, 부동산 중개업소의 컨설팅을 통해서 아이템을 결정을 하십니다. 결정을 하셨다면 사업장인 상가점포를 구하시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현장 답사와 시장 조사입니다. 본인이 생각한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직접 상가를 구하시거나 프랜차이즈, 컨설팅, 회사 점포개발부에서 미리 구한 상가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다이렉트로 상가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가장 중요한 점이 해당 물건 현장 답사와 시장 조사입니다. 반드시 현장 답사 하셔야 됩니다. 해당 점포의 가격은 적절한지, 권리금 형성은 적절한지, 알지 못했던 어떠한 상황이 있지는 않은지, 하자는 있지 않은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물건지의 주 고객층은 어떤지, 배우 세대가 있다면 인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실수요는 충분한지, 경쟁업종은 얼마나 있는지, 사업장의 마케팅, 접근성은 어떤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꼼꼼히 시장조사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건의 하자 체크입니다. 해당 물건의 하자에는 물리적 하자, 서류상 하자, 권리상 하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물리적 하자입니다. 외관상으로 보이는 하자인데요. 물에 문제는 없는지, 천장에 물은 새지 않는지, 환풍시설은 잘 되는지, 전기, 가스는 잘 들어오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서류상 하자입니다. 서류상 하자는 말 그대로 서류상 보이는 하자입니다. 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등기부 등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표제부 위쪽을 보시면 해당 물건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표제부 밑에를 보시면 전유 부분의 표시, 해당 물건에 실제 사용하는 전용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각고를 보시면 실제 소유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각고에 표시된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각고에는 소유권, 처분을 제한하는 권리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또한 제한된 등기가 들어올 경우에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하셔야 될 사항이라면 이러한 제한 등기를 전부 없애는 조건으로, 말소 등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는 세금 체납,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해서 들어온 등기거든요. 전부 없애는 조건으로 꼭 하셔야 되고요. 가등기의 경우는 본등기로 인해서 소유자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등기는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보시면 용자가 없는 상태인데요. 용자가 있을 때 채권 최고액 얼마, 은행은 어디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자가 과도하게 잡혀 있진 않은지 꼭 검토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대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유 부분 각고를 보시면 지금 일반 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으면 영업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일반 건축물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요. 없애는 조건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행정처분 승계업종이 있습니다. 식품 관련업, 공중위생법 관련, 유용업 등 이런 행정처분 승계 대상인 업종은 반드시 관할관청을 통해서 영업정지 등이 되어 있진 않은지 꼭 확인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영업권리상 하자인데요. 해당 물건 건물 내 관리 규약으로 공정업종 제한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소방법도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소방법상 위반사항은 없는지 꼭 검토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인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사자 간의 직거래보다는 본인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 중개업소 통해서 하시고요. 현장 주변 부동산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주변 부동산 몇 군데 들리셔서 꼼꼼히 검토하시고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유자와의 상가 임대차 계약 및 현 임차인과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할지 아이템 결정도 하셨고 마음에 드는 점포에 권리관계, 하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이제 계약으로 진행을 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실제 상가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요. 실제 소유자와의 계약이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신분증 확인으로 실제 소유자임을 꼭 확인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집합건물 구분상가의 경우 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신분증 여기까지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데요. 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대장까지 모두 다 확인하시고 계약하셔야 됩니다. 토지 소유주랑 건축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에 토지 사용 문제, 법정 지상권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대장 꼭 띄어서 확인하시고요. 반드시 이러한 토지 사용권이 보장된 건축물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대리인과 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위임장, 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모두 다 확인하시고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시 상태가 아니라 현재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만기 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의 상가 임대차 계약 새로 체결하고요. 현재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도 체결을 하는데요. 가능하다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본계약과 권리금 계약 동시에 체결하시는 게 나중에 분쟁 소지 없이 원활히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실무적으로 대다수의 경우에는 현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 간에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부터 체결을 합니다. 그 이후에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이러한 권리금 계약 시에도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맞는지 본인이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통해서 반드시 현재 임차인이 맞는지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가장 위에 부동산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주소가 나와 있고요. 현재 영업하고 있는 상호 표시되어 있고요. 면적 표시하고요. 실제 전용 면적을 표시합니다. 업종은 어떠한 업종인지 표시되어 있고요. 허가번호도 표시가 됩니다. 두 번째 계약 내용입니다. 총 권리금, 서로 협의된 총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시고요. 계약금 기재하시고요. 잔금 날짜 협의하셔서 보통 잔금 날짜는 본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잔금 날짜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양도 범위, 시설물 등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요. 권리계약이란 기본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다양하게 있는데요. 양도 범위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판매대 및 기타 직계 비품을 현 양도인이 처분하며 공실 상태로 깨끗이 비워주기로 한다. 모든 이제 비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양도인이 다 알아서 처분하고 깨끗한 벼 있는 상태로 해주기로 이제 약정이 돼 있는 거고요. 이렇게 양도 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 내용, 말 그대로 현재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관계 현재 보증금 7천만 원, 월세 450만 원, 계약 기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계약 내용 보시면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민법상의 법률상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이 따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 법률상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요. 꼼은 특약사항입니다. 이 특약사항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서로 간에 약정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있을 때 이 특약사항의 효력이 있습니다. 특약사항이 계약일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모든 직기비품은 양도인이 처분한다. 이 문구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의 계약인 거고요. 직기비품, 이러한 물품들은 서로 이제 협의된 사항을 기재를 한 겁니다. 명확히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양도인은 잔금 용서와 동시에 영업권 및 영업 허가증을 양도하고 본사업자 등록은 폐업한다. 이 문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도인, 현재 임차인이죠. 잔금 용서와 동시에 영업권을 이제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고 본인이 하던 사업은 이제 폐업을 해야 새로운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제 특약사항에 기재를 했고요. 영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 및 용도 변경은 양수인이 책임지고 한다. 이 문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양도인도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어야 되고 그러한 사실도 숨기면 안 되고요. 또한 건축물 대제상 위반 사항이 있으면 그 위반 사항을 해소시킬 의무도 있고요. 다만 이 사항은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본인 영업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용도 변경 사항 이러한 거는 본인이 이제 책임지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 양도인의 위법 사항으로 인한 행정처분이나 건축물 대장상의 위법 건축물로 인해 양수인의 신규 영업 허가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약속 불이행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5. 권리 양도 양수인 쌍방의 고의나 가실 없이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며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 문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상가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동시에 모두 모인 자리에서 진행하시는 게 나중에 분쟁 소지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권리금 계약부터 체결을 하고 이제 임대인과 본계약 체결 시 이제 월세 협의라든지 기간 협의라든지 이런 조건 협의가 맞지 않을 경우 이제 계약 성사가 안 되는데요. 이 계약 성사가 안 됐을 시 이 권리금 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효화된다는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권리 양도 양수의 쌍방의 고의나 가실이 없이 순수 임대인과 이제 협의가 안 됐을 경우를 명시를 한 겁니다. 까지 현 임차인과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제는 임대인과 새로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되는데요. 계약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소재지, 물건지, 주소가 나와 있고요. 토지 지목이 나와 있고요. 건물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면적, 실제 사용하는 전용 면적 표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계약 내용을 보시면 보증금 얼마, 계약금 얼마, 잔금 얼마, 월세는 얼마, 서로 협의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되시고요. 제1조부터 제9조까지는 민법상 법률상 내용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보시면 용도 변경 및 전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임대인 동의 없이 용도 변경이나 전대차, 다른 사람한테 또 세를 주거나 또는 이제 담보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이제 목적물 외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제4조를 보시면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상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번에 걸친, 그러니까 연달아 3번이 아니라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이제 월세가 미납이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제3조와 제4조는 임차인의 이제 의무사항인 거예요. 주사항을 준수를 하셔야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적용을 받으시고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항 보시겠습니다.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임차인은 기본 시설물 파손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계약 만기 시 현 시설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만기 시에 이제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만기 시에 원상복구하는 범위를 서로 협의해서 명확히 이제 기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현 등기부 등본상 용자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까지 현 권리관계를 유지한다. 이 문구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계약의 경우는 용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이라 이렇게 표시가 되었고요. 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 얼마,
은행은 어디인지 명확히 기재하셔야 되고요.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까지, 주택과 달리 상가의 경우 상가인도, 사업자 등록, 또 계약서 가지고 이제 세무서 가셔서 계약서상 확정일자까지 받으시면 이제 대항력 취득하시고 우선변제권도 취득하시게 되십니다.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목적물 사용을 위한 일체의 인허가사항 및 용도 변경은 임차인이 책임지고 한다. 아까 이제 권리금 계약 때 특약사항에도 들어갔던 문구인데요. 이제 본인 영업을 위한 인허가사항이라든지 이제 용도 변경해야 될 사항은 본인 책임하에 이제 한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2019년 8월 4일까지 인테리어 공사 기간이며 월차임은 땡땡땡 기산되며 소정의 관리비는 임차인이 지불한다. 이 경우는 이제 렌탈풀이라고 해서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준 거예요. 언제까지? 한 달을 준 경우인데요. 그 날짜 명확히 기재하시고 이제 월세는 언제부터 이제 발생을 하는지도 날짜 명확히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관리비는 물론 이제 임차인이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이제 상가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소정의 관리비는 이제 잔금 때부터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보시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 자체가 이제 현재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의 당사자 계약인 거. 그러면 이제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이제 명확히 기재를 한 겁니다. 8번 보시면 이제 부가세는 별도임, 이제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도 있고 이제 별도인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별도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이제 기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딱 다 체결하시고 이제 잔금 다 치르시고 상가 인도를 받으시면 동시에 이제 세무서 가셔서 사업자 등록 내시고 계약서상의 확정일자까지 받으시면 대항력도 취득하시고 우선변제권도 이제 취득하시게 되십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라도 꼭 이 안전장치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협력 관계. 일반적으로 상가 투자의 경우 이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은행 기본 융자를 끼고 투자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경우에는 임대인이 매달 이제 은행 이자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월세에서 이자 내고 이제 임대 소득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임차인의 사업이 잘 되면 이제 월세 밀릴 일이 없고 또한 이제 건물 가치도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요. 하기 때문에 서로 가까 의뢰 관계가 아닌 서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사항과 실제로 상가 구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 채널 보시면 부동산 관련 많은 정보들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상가 꼭 구하셔서 사업 번창하시고요. 제 영상 참고하셔서 부동산으로도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